안녕하세요. 법무법인 YK 유수래 변호사입니다.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YK 전민주 변호사입니다. 반갑습니다. 이혼 소송 중에 법원으로부터 재산 목록을 작성하라는 우편이 날라와서 이 영상을 보게 되셨을 텐데요. 어려운 용어들이 너무 많아 작성하기 쉽지 않으실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재산 목록을 작성하는 방법에 대해서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변호사님, 재산 목록 왜 작성해야 할까요? 이혼 소송에서 재산 분할을 하기 위해서는 양 당사자가 가지고 있는 재산 상태를 확인할 필요가 있는데요. 대부분 상대방이 가지고 있는 재산을 확인하기가 또 어렵고 또 직접 상대방의 재산을 조회하는 것도 불가능하기 때문에 이렇게 재산 명시 절차를 통해서 재산 목록을 작성함으로써 상대방이 가지고 있는 재산을 확인할 수 있게 됩니다. 그럼 재산 목록은 어떻게 작성해야 할까요? 법원에서 재산 명시 명령이 내려지면 재산 명시 절차와 재산 목록 작성 요령이 안내된 서류를 받아보시게 될 텐데요. 재산 목록 조회 사이트를 이용하셔서 가지고 계신 재산을 대략적으로 파악하신 후에 작성을 하시면 됩니다. 구체적으로는 금융감독원의 계좌정보 통합관리 서비스, 손해보험협회의 보험가입 내역 조회 서비스, 한국예탁결제원의 주식찾기 서비스, 국토교통부의 KGO 플랫폼 사이트에서 조회되는 계좌, 보험, 주식, 부동산 등의 재산들을 확인하시고 그 결과를 인쇄해서 첨부해 주시면 됩니다. 그럼 조회되는 재산이 없는 경우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네, 많이들 궁금해하시는 내용인데요. 재산이 없더라도 또 조회돼서 없는 내역을 그대로 인쇄하셔서 또 첨부를 해 주셔야 됩니다. 그럼 재산 목록을 같이 하나씩 체크해 볼까요? 네, 그럼 하나씩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은 작성 당시를 기준으로 소유하고 계신 재산을 체크해 주시면 됩니다. 먼저 첫 번째로 동산을 체크해 주셔야 되는데요. 현금, 엉수표, 그리고 가지고 계신 시계, 귀중품들 있으시잖아요. 이런 것들을 모두 체크하시면 됩니다. 오래된 물건도 체크를 해야 할까요? 사실 그 오래된 물건이냐 최신 거냐 이게 중요한 거라기보다는 재산적으로 가치가 있는 것들, 고가의 시계 같은 거 있잖아요. 그런 것들을 체크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두 번째로는 부동산 및 이에 준하는 권리와 자동차 등으로 되어 있는 항목인데요. 살고 계시는 부동산 소유하고 계신다면 이 부동산 소유권에 체크를 해주시면 되고, 혹시 전세나 임차에서 살고 계신다고 한다면 11번 영익물건에 또 체크를 해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자동차 많이 소유하고 계시는데 자동차 소유하고 계시는 경우에는 또 13번 자동차에 체크를 해주시면 됩니다. 또 세 번째로는 채권 기타의 청구권에 체크를 해주시면 되는데요. 누군가에게 빌려주신 돈이 있다고 한다면 이 금전채권 15번에 체크를 해주시면 되고, 은행에 예적금이나 보험금을 가지고 계신다면 17번 항목에 체크를 해주시면 됩니다. 1번하고 현금과 좀 헷갈리시는 부분이 있는데요. 그 현금은 실제로 현물로 보관하고 있는 현금을 체크해 주시면 되는 거고, 17번은 은행에서 통장에 소유하고 계시는 부분을 체크를 해주시면 됩니다. 네 번째로는 특허권, 회원권 등의 권리 항목에 해당되는 재산에 체크를 해주시면 되는데요. 회원권이나 특허권, 상표권, 저작권, 기타 권리에 대해서 해당하는 항목에 체크를 해주시면 됩니다. 그럼 헬스장 회원권도 체크를 해야 하나요? 금액과 기간에 따라서 좀 다르긴 하겠지만 재산으로서 가치가 있다고 생각하시면 체크를 해주시면 되고, 또 특히나 요즘 같은 경우에는 골프, 호텔 회원권 등 있죠. 이런 부분에 대해서 있으시면 체크를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다섯 번째는 과거의 재산 처분에 관한 사항에 해당하는 내용을 선택해 주시면 되는데요. 재산 명시 결정이 송달되기 전 2년 이내에 양도한 부동산이 있을 경우에 25번에 체크를 해주시면 되고, 26번, 27번에 해당하는 내용이 있을 경우에 체크를 해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여섯 번째는 채무에 관한 내용인데요. 보통 대출이죠. 은행의 금융기관에 대한 채무가 있으시면 28번에 체크를 해주시면 되고, 은행 이외의 기관, 그 다음에 개인에 대해서 채무가 있으시면 29번에 체크를 해주시면 됩니다. 네, 그리고 일곱 번째로는 고정적인 수입 등에 관한 내용인데요. 정기적으로 받을 보수, 또 부양료가 있으시거나 그 밖에 다른 소득이 있으시다면 이 항목에도 체크를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럼 연금도 포함되는 건가요? 네, 맞습니다. 소득 외에도 또 이제 은퇴를 하셔서 연금을 고정적으로 받으신다면 이 부분도 수입인이 체크를 해주시면 됩니다. 네, 그리고 여덟 번째로는 이렇게 고정적인 수입에 더해서 고정적인 지출이 있을 경우에 표시를 해주시면 되는데요. 앞으로 6개월 이상, 훨씬 이상 동안 정기적으로 지출이 예상되는 비용일 경우에 체크를 해주시면 됩니다. 그럼 이에 해당되는 비용에는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월세에 사신다고 하면 이 월세도 포함되고요. 은행에 대출이 있으시면 이렇게 정기적으로 부담하시는 대출 이자, 그리고 양육비 같은 경우가 이에 해당한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지금까지 체크해주신 8개 항목에 포함되지 않은 재산이 있으시다면 이 9번째 기타에 체크를 해주시고 간략한 내용 작성해 주시면 됩니다.
이제 중요재산 작성 요령 및 첨부해 주실 자료에 대해서 설명드려 볼까요? 네, 제가 중요 재산을 위주로 설명을 드려보겠습니다. 첫 번째로 부동산은 소유하고 계신 부동산의 각 주소와 가액을 기재를 해 주셔야 되는데요. 혹시 전체를 소유하고 계시는 게 아니라 지분으로 보유를 하신 경우에는 지분을 기재해 주시면 됩니다. 부동산 가액은 그럼 어떻게 선정해서 기재해야 할까요? 네, 실제 소송이 진행되면서는 사실심 변론 종결을 기준으로 하는데요. 작성 당시의 가액을 기준으로 작성을 해주시면 됩니다. 아파트 같은 경우에는 KB 부동산 시세를 조회하셔서 조회 내역을 캡처해서 첨부해 주시면 되고요. 그 외에 시세 조회가 어려운 경우에는 국토교통부 사이트에서 검색되는 공시지가나 공인중개사무소의 시세 확인서를 첨부해서 작성해 주시면 됩니다. 네, 그리고 보증금 같은 경우에는 임대차 계약서와 전세 계약서를 첨부해 주시고요. 또 자동차의 경우에는 자동차의 차종 그리고 연식을 확인하시고 이 시세가 얼마인지를 파악하기 위해서 자동차 등록 원부와 또는 자동차 보험 증명서를 첨부하셔서 기재해 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예금 같은 경우에는 작성 당시를 기준으로 해서 각 은행별로 계좌 잔액을 캡처하시거나 또는 잔액 증명서를 발급받아서 첨부해 주시면 됩니다. 보험금 같은 경우에는 본인이 보험 계약자로 유지 중인 보험에 한해서만 예상 해지 환급금 증명서를 첨부해 주시면 되고요. 금융기관에 대한 채무의 경우에는 부채 증명서를 첨부해 주시고 개인의 채무 같은 경우에는 작성하신 차용증이 있다면 차용증을 첨부해 주시거나 차용증이 없다면 대여금에 대해서 지급받으신 거래 내역을 캡처해서 첨부해 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그 밖에 기타 가치를 산정할 수 있는 재산이 있다면 이에 대해서 증빙 서류를 첨부해 주시면 됩니다. 그럼 이렇게 정리된 재산 목록 내역대로 재산 분할이 되는 건가요? 네, 아닙니다. 네, 앞서 설명을 드렸던 것처럼 재산 목록을 작성하는 거는 양 당사자가 어떤 재산을 가지고 있는지 대략적으로 파악을 하기 위한 거고 재산 분할을 하는 거는 원칙적으로 사실심 변론 종결시를 기준으로 합니다. 사실심 변론 종결시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겠어요? 1심과 2심을 사실심이라고 하고 또 3심을 법률심이라고 하는데요. 이 1심과 2심이 변론이 종결되는 시점을 사실심 변론 종결시라고 합니다. 네, 앞서 부동산 시세를 작성 당시를 기준으로 하셨을 텐데요. 원칙적으로 사실심 변론 종결시를 기준으로 하기 때문에 추후에 계속해서 부동산 시세를 확인을 하신 후에 제출을 하시게 되면 사실심 변론 종결시와 가장 가까운 시점을 기준으로 해서 부동산의 가액이 확정이 되게 됩니다. 네, 다만 금융자산의 경우에는 이혼소송이 진행이 되면서 당사자 일방이 소비하거나 또는 쉽게 은닉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혼인이 파탄된 시점 또는 이혼소송을 제기한 시점을 기준으로 해서 이 금융자산을 정리를 하게 되는데요. 통상적으로는 이혼소송을 제기하는 시점이 그 기준이 되지만 이혼소송을 제기하기 전에 가출을 해서 별거를 했다는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 시점을 혼인 파탄시로 봐서 그 시점을 기준으로 해서 정리를 하게 됩니다. 네, 이렇게 재산 목록을 함께 작성하고 첨부할 자료도 말씀드려 봤는데요. 작성하다 보면 적고 싶지 않은 부분이 있으시겠지만 그럼에도 빠짐없이 작성해 주셔야 재산 분할에 도움이 됩니다. 네, 맞습니다. 또 추후에 사실조회 신청을 하면 또 모든 재산들이 다 나오잖아요. 네, 맞습니다. 재산 목록 작성 처음 받아보시면 어떻게 작성해야 될지 되게 막막하셨을 것 같은데요. 오늘 이 영상이 조금이나마 도움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